11월 달, 지난 11월 달 종회에서 정청래 의원의 막말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 그렇죠, 총무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그래서 총무부장을 이제 경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강경 대응으로 지금 온 불교계가 다 들고 일어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회에서 결의를 했고, 두 번째는 얼마 전 본사주지 그 연합회 25개국 본사주지들이 다 모여서 정청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출당을 요구하면서 당사협회까지 프랭카드를 들고 고명하신 스님들이 시위를 하고 거기 가서 항의하는 그런 그 행사를 했고, 어제는 보니까 비구니 스님들까지 항의 방문을 했고, 전국 신도회, 전국 포교사단 해서 뭐 거의 불교계 제반 단체들이 다 항의를 하고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교계 언론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도 길을 막고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 봉익임선단도 아니고, 그 얘기는 저도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문화재 관람료라고 그래서 절 입구에서 받는 그 입장료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1968년도, 7년도 그 즈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하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어요. 왜 우리가 다니던 절인데 갑자기 막아놓고 돈을 받느냐, 이런 항의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때도 분쟁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국립공원화 되면서 뭐 전국 사찰이 전망 좋고 경치 좋고 산수가 수려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의 다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때 불교계에서도 국립공원 이러면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반대를 안 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같이 징수를 하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러다가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되고 문화재 관람료만 남게 되면서 더욱더 욕을 많이 먹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그 사찰림을 개인의 소유하는 그 토지로 지나가는데 돈을 받는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소유된 땅으로 돈 안 내면 지나가지 말아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들었던 게 그동안의 절집안의 입장료 문제였는데, 천은사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주지로 있는 덕문 스님인가요? 하고 관하고 전남도하고 또 구례군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그 문화재에 보수하거나 이렇게 써야지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입장료 받는 것을 폐지함으로써 사찰도 이미지가 좋아졌고 또 주민들의 원성도 없어졌고 해서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찰은 어떤가? 정청래 의원이 그 봉익임선달도 아니고 절에서 돈 받는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갔을 때 거기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은요,
전부 다 정청래 의원을 응원하고 절치반의 스님들을 비난, 비방하는 글들이 99%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산적이냐, 도둑놈이냐, 돈만 아냐, 그 돈 갖고 뭐 하냐. 그 돈이 정당하게 쓰여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면서 불교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입장료 받는 거 가지고 봉익임선달도 아니고 문 막아놓고 돈 받냐고 그랬다고 해서 온 정당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지금인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박종철 그 열사가 고문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렇고, 광주항쟁 때도 그랬고, 4.19도 그랬고, 우리 민족사, 근위 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신음할 때 언제 한 번이라도 불교계가 지금처럼 온 종단이 종의 결의를 거치고 본사 주지가 모여서 총무원장까지 나서고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항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4대강 반대하면서 몸에 불을 태워 소신하면서 무생명의 근원인 강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절규를 외치면서 세상을 떠났던 문수 스님, 49제 행사를 조계사에서 하기로 해놓고 이자승 때 그걸 못하게 막았던 게 조계종 총무원입니다. 그래서 수경 스님이 성적 뭐고 다 집어던지고 이제 나는 조계종과 인연 끊겠다고 잠적해서 숨은 뒤로 단 일체 외부 행사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그 당시에 너무나 실망을 컸기 때문에 이제 불교계에는 희망 없다라고 보고 불교계를 떠난 겁니다. 타인의 고통이라든가 세상의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는 몇몇 스님들,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스님들이 나서서 거기에 항의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했지만은 조계종단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종의 결의를 거쳐서 본사 주지까지 바깥 일에 별로 관계 안 하는 비근의 해까지 동원을 내서 정청래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하는 요구가 과연 정당한 건가? 그래야지 되는 건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법규경에도 나와 있어요. 칭찬해도 좋아할 것 없고 남이 훼손할 때도 괴로워할 것이 없다. 무거운 바위 같아서 칭찬이나 비난이나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추운 겨울에 코로나 시대에 1월 21일 날 승려대회를 하겠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 추위에. 그리고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민주당사를 찾아가고 후보가 와서 참여 사과를 하고 당대표가 와서 사과를 하고 민주당 내 불자 정치인들이 와서 또 사과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정청래 의원직 사퇴하고 출당시켜라. 미친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뽑은 국회의원을 정청래 의원도 사과를 했잖아요. 물론
사과가 늦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댓글 달리는 걸 보세요. 한국의 등산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 명이 산에 다니면서 갈 때마다 입장료 받는, 나는 문화재 관람 안 하고 산에만 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화재 관람료라고 안 하고 문화재 구역 관람료라고 합니다. 이건 조계종단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문화재 관람료법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구역에 두라도 돈을 내라. 그리고 부처님이 관람용입니까? 부처님 모셔진 탑이 그게 관람용이에요? 귀처입니다. 귀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이렇게 막 한번 뵙고 싶은데 어느 부처님을? 관람료 낼 돈이 없는 거지도 있습니다. 노숙자도. 절에 못 들어오면 부처님이 내 얼굴 보려면 돈 내라 이러셨던 분인가요? 난 너무 한심스러워요. 제 얘기도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성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적을 시켰잖아요. 뭘로 제적을 시켰습니까? 강남 봉은사 땅 뭐 500억 사치해서 내가 해먹으려고 그랬다. 이거 하고, 종경을 비방했다. 이거 하고, 종단을 비난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강남 땅 해먹으려고 그랬다는 거는 기사를 썼던 불교신문이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을 해서 1000만 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종경을 비방했다. 운문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태어날 때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은 한 방에 때려 죽여서 개가 씹어먹게 던져주겠다. 그러면 세상이 조용했을 텐데, 이렇게 본문했습니다. 그때도 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은 어느 스님이 운문 이전에도 부처님을 이렇게 찬양한 분이 없고 운문 이후에도 부처님을 이렇게 찬양할 사람은 안 나올 거라고 거기다 줄을 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자기 절에다가 살아생전에 지 불상 세운 사람한테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성격을 제적할 만한 죄가 됩니까?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형님으로 모시고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나서다가 이명박 캠프가 차려지니까 747 불교 지원단을 만들어서 상인 고문을 맡습니다. 그 상인 고문이 이자성과 지금 종정인 진재스님입니다.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총무장 나올 때 크게 도움을 받죠. 둘이 호용호제하는 사이입니다. 형님 동생하는 사이예요. 그리고는 검찰들을 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이자승입니다. 그 MBC TV에 나온 거 보면은 청와대에서 MB하고 자승하고 만날 때 하는 짓들 좀 보십시오. 왜 그렇게 손 다쳤어?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 안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거 캠프인 747 불교 자문단으로 활동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다치다면서? 예. 어디 가시다면서? 대통령이 저를 안 불러주셔서. 몰랐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손 다치다면서? 예. 어디 가시다면서? 대통령이 저를 안 불러주셔서.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이게 정규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공식적인 아니지만은 누군가를 선거 속에서 지원하면서 다음에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정청래 의원의 봉의짐선달 발언 하나 가지고 온 정당을 다 동원해가지고 항의하면서 민주당을 겁박하고 대선 후보가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21일 날 숙녀대회를 열고 2월 달에는 전국 불교도 대회를 열겠다는 결의를 한 지금 종단이 정상적인가? 과연 이것이 불교계 부처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는데 도움이 될 건가? 불교의 이상이 높아질 건가? 이런 추접스러운 짓을 통해서 불교가 손가락질을 받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계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계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